안녕하세요. 싱옥스 베이직 온라인 교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디모아의 배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IIoT 플랫폼 활용 측면에서 기능적인 장점과 설치 시 주의사항 및 라이센스 적용 방법, 그리고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연결 방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IoT는 무엇일까요? IoT는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IoT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스마트한 사물들과 사물들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IoT 개발 환경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머신-투-머신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연계가 되지 않아 새로운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구축 및 구축 이후의 추가 개선 및 신규 개발에 많은 개발 기간과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싱옵스 IoT 플랫폼은 연결된 장치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연결하여 원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Tful API를 기본 제공하여 타사 시스템과 손쉽게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래픽 기반 UI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손쉽게 UI 화면을 생성하여 웹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IoT 플랫폼의 주요 특징입니다. 150가지 이상의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캐비어를 통해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PLC와 IIoT 플랫폼과 빠르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된 서버인 경우 PTC에서 제공하는 SDK를 통해 IoT 플랫폼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NET, C, Java, 안드로이드, iO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zure IoT 허브와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그래픽 기반 UI 개발 환경인 매시업을 제공하고 있어 빠르게 구축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설치 시 윈도우, 리눅스, 우분투 등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며 스키마 및 저장소도 포스트그레SQL, MS SQ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새 기능을 빠르고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일 익스텐션, 구글 위젯 등 구글 지도 기능이나 메일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시 시계열 전용 DB인 인플러스 DB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는 머신러닝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산업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IoT 플랫폼은 모델링 기반으로 되어 있어 중심이 되는 코어는 식 모델입니다. 세부적으로 프로퍼티, 서비스, 이벤트, 서브스크립션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기술하는 프로퍼티, 각종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는 서비스, 설정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발생이 되는 알람 이벤트, 이벤트를 통해 실행되는 서브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스윙 모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구성하고 상속받는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린하우스 쉐입이라는 싱 쉐입에 해당되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퍼티를 정의를 한 다음 그린하우스 1싱, 그린하우스 2싱에서 상속을 받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되면
추가 생성 및 변경 시 공통 구성에서만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면 상속받은 스트링들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그래픽 기반의 UI 개발 환경인 메시업 구조입니다. 가운데 상단에 UI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영역이 있으며 왼쪽 상단에 위젯 영역에 필요한 위젯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레이아웃 영역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부분은 선택된 위젯 프로퍼티 특성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엔티티스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로 호출하여 데이터를 위젯의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하단에 커넥션스 영역은 위젯과 연결된 데이터 및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연결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된 매시업은 최상단의 뷰 매시업 버튼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티cs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연관된 데이터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을 해서 설정된 목표의 정합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oT 플랫폼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IoT 플랫폼과 DB를 각 서버에 따로 설치하여 사용하기에 이를 기반으로 설치 및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OS에서 설치 및 구성을 진행하였으며 설치 시 필요한 파일들입니다. 우선 참고 URL입니다. IoT 플랫폼에 대해서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IoT 플랫폼 설치에 윈도우 설치, 우분투 설치, 리눅스 설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MS SQL, PostgreSQL 설치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료 평가판을 클라우드 및 직접 설치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PTC 계정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인 경우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IoT 플랫폼과 애널리티cs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설치는 9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IoT 플랫폼과 애널리티cs는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PTC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필요 기능에 대해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oT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싱옵스 개발 쪽에 들어가셔서 기능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IoT 플랫폼용 확장, 애드온 및 스타터 키트를 다운로드하여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툴을 사용해서 여기에 메일 익스텐션 기능을 다운로드 받아서 IoT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TC-U라는 플랫폼을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PTC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러닝을 통해서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온라인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시 필요한 파일들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오라클 JDK8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윈도우 OS에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64 버전의 JDK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캣 9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코어 부분에 윈도우 서비스 인스톨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마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스트그레스QL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13에 윈도우 8464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TC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8.5 버전을 확장을 해보시면 여기에 싱옵스 포스트그레스QL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장해서 들어가셔서 싱옵스 플랫폼 포스트그랩 8.5.6 이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대의 서버에 IoT 플랫폼과 DB를 설치하여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12라는 PC에 IoT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13 서버에 PostgreSQL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JDK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권한 실행으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 동안 DB 서버에 PostgreSQL을 설치를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SQL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화면이 뜨게 되면 우선 넥스트를 눌러서 기본 폴더로 해당되는 기능 전부 다 해서 추가를 하고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선택하고 포트 동일하게 사용하고 지역은 코리아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에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IoT 플랫폼을 설치하는 서버로 이동을 해서 JDK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DK를 설치를 한 다음에 톰캣을 설치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싱옵스 플랫폼을 WAR 파일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JDK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기본 설치가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의 JDK의 빈 파일 이 경로를 내 컴퓨터의 속성에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환경 변수에 패스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른 다음에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아파치 톰캣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플랫폼이 그 아파치 톰캣 기반 위에서 돌기 때문에 아파치 톰캣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포트는 80 포트를 사용을 하고, 원하시는 포트로 수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넥스트, 인스톨 해서 톰캣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한 후에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톰캣 rootW로 들어가셔서 자바 옵션 부분에 추가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 가이드에 보시면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자바 옵션에 필드 옵션 끝에 다음을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노트패드에 일단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톰캣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톰캣 패스 경로를 지정하여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복사를 해서 톰캣 컨피그레이션에 톰캣 여기 톰캣 컨피그레이션에 자바 옵션 하단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풀 영역은 그 기본 설치 풀이랑 맥스 풀이랑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가져가시고, 만약에 8기가, 16기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 시스템 메모리가 사용되는 뭐 2기가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할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4기가 정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톰캣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크롬에서 로컬호스트를 통해서 톰캣 실행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PTC 소프트에서 다운받은 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집을 풀어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JSON으로 플랫폼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와르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 최상단에 싱옥스 플랫폼이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생성한 후에 이 폴더에 setting JSON 파일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르 파일은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 웹 apps 폴더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와르 파일을 복사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싱옥스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쭉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PostgreSQL과 연결을 하려면은 PSQL 클라이언트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util에 가셔서 PostgreSQL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B에서 설치했던 거는 풀 패키지로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 PostgreSQL은 커맨드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만 설치를 하고 넥스트 여기에 위에 부분 다 제거하고 커맨드 라인 툴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로 설치를 쭉 진행을 하신 후에 PostgreSQL 설치되어 있는 여기에 빈 폴더를 JDK 환경 변수 추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시스템 설정에 환경 변수에 테스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세팅 제이슨을 잠시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스트그레 어시스턴스 프로바이더 패키지라는 부분에 커넥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 PostgreSQL 설치되어 있는 IP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230.13으로 세팅을 하고 패스워드도 설정할 패스워드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스 느낌표 그리고 위에 상단에 여기 패스워드 부분은 그 IoT 플랫폼이 설치가 되고 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을 통해서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싱옥스 느낌표 PWR로 저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 지금 IoT 플랫폼에서는 설정을 거의 대부분 했고 실제 DB 작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ostgreSQL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설치가 완료하게 되면 여기 PostgreSQL 10에 pgadmin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DB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픈해서 pwadmin이라는 유저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PostgreSQL 10에 빈 해당되는 경로를 고급 시스템 설정의 환경 변수를 통해서 테스트 부분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PostgreSQL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그인 그룹 룰에 마우스 우클릭에 create 로그인 그룹 룰을 선택을 해서 twadmin이라는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고 해당되는 그룹 룰을 모든 걸 켜서 허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룰도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한 후에 여기 플랫폼 파일을 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보시면 인스톨 부분이 있고 이 인스톨 부분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싱옵스 포스트그레 db setup이라는 웹 파일과 싱옵스 포스트그레 스키마 셋업 웹 파일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 이 두 개를 통해서 싱옵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스키마를 추가를 할 겁니다. 우선 이 부분 잠깐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테이블 스페이스 로케이션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C 드라이브의 하단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로를 이쪽 테이블 스페이스 로케이션에 위치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한 다음 여기 인스톨 폴더 경로를 복사를 한 다음 cmd라고 명령 프로퍼티를 친 후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d의 복사한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싱옵스 포스트그레 db 셋업을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싱옵스라는 db를 생성을 하고 포스트그레 사용자 암호를 우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목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키마 셋업 부분도 실행을 해서 TW 어드민 암호를 총 4번을 입력을 해주시면 스키마가 생성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4번을 입력을 하시면 이 배 파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면서 스키마가 생성이 됩니다. 스키마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테이블이랑 정보들이 IoT 플랫폼 스키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스페이스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뭔가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가 적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된 부분에 DB에서 12번에서 13번 DB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설치된 PostgreSQL 폴더에 데이터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하단에 pg_hba config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시면 밑에 하단에 호스트에 어드레스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IoT 플랫폼이 지정되어 있는 IP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2.168.203.12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서비스에서 해당되는 PostgreSQL을 다시 한번 재시작하시면 config 파일이 다시 읽어드리면서 적용이 될 겁니다. DB 연결 부분은 다 세팅을 했고 IoT 플랫폼 서버에서 그럼 실제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캣을 스탑을 한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하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아까 여기 싱옥스 플랫폼은 저희가 처음에 생성했던 거고 여기 싱옥스 스토리지랑 백업 스토리지 이 부분은 톰캣이 실행되면서 싱옥스에서 싱옥스가 가동이 되면서 생성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여기 스토리지 부분에 로그들도 적재가 되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부분도 여기 추가를 하게 되면 이쪽에 적재가 되게 됩니다. 로그를 직접 보시려면 로그에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 쪽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톰캣에 로컬호스트에 80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슬러시 한 다음에 대문자 t에 hing wox
RX, 싱옥스라고 치시면 접근이 되실 거고요. 잠깐 구동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응? 잠시만요. 아, DB에 방화벽을 포스트그레스QL 방화벽을 제가 안 열어서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포트에 5432 포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32를 추가를 하고 톰캣을 다시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윈도우 톰캣 자체를 오토매틱으로 설정을 하시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졌을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톰캣이 구동되고 있고 톰캣은 구동되고 대문자 T에 HING WORX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으며 기본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용자를 대문자 A에 어드민 니스트레이터로 입력을 해주시고 패스워드는 그 제이슨 파일 세팅 부분에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센스 부분을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IoT 플랫폼이 설치가 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서버 2대에 IoT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포스트그레스QL을 설치를 해서 실제 IoT 플랫폼과 DB 간에 연결을 해 구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설치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라이센스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라이센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는 여기 PTC 서포트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파트너 계정을 통해서 그 계정을 로그인한 다음에 라이센스 빈 파일을 다운을 받고 그리고 싱옥스 플랫폼 폴더 위치에 그 라이센스 빈 파일 명칭을 라이센스 캐피빌리티 리스판스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 서비스를 재시작하게 되면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ptc.com으로 입력을 하시고 사이트에서 상단에 이 서포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계정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한 다음에 메이저 라이센스로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라이센스 화면에 제일 싱옵스 있는 부분에 셀렉트 프로덕트 부분을 여기 싱옵스 8.1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디바이스 아이디 부분은 해당 폴더에 가시면 싱옵스 플랫폼이라는 폴더에 가시면 라이센스 리퀘스트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디바이스 아이디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디바이스 아이디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라이센스 파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제일 하단에 라이센스 리파스토리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잠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날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되는 라이센스 빈 파일 다운받아줬고요. 이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싱옵스 플랫폼 폴더 하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명칭을 이 명칭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라이센스를 톰캣을 재시작을 하게 되면 이 라이센스 석세스라고 폴더명이 바뀌면서 자동 인증이 될 겁니다. 석세스풀 라이센스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라이센스 부분은 모니터 부분에 스테이터스의 서브 시스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라이센스 서브 시스템 세팅 부분에 보시면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익스파이어 데이터 부분이
여기 2021년 5월 30일까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로도 이렇게 348일 남았다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적용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 시에 익스포트 할 때, 임포트 할 때 여기 익스텐션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을 하려면 여기 세팅 제이슨 파일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익스텐션 패키지 인포 프락시 정책 부분을 추가를 해서 여기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허용한다고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은 기본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셔야 익스텐션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도 적용을 하시려면 홈캣을 재가동하시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IoT 플랫폼에 라이센스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IoT 라이센스 적용은 끝났고 IIoT 플랫폼 구성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메뉴는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모델링, 비주얼레이션, 데이터 스토리지,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 시스템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델링은 싱 모델링을 구현하는 항목으로 사물을 분해하고 상호작용을 정의하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공개할 속성, 서비스 및 이벤트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저는 모델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웹페이지 시각화 부분이고 시각화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며 매시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엣지 IoT 디바이스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항목이고 콜라보레이션은 매시업에 협업을 하기 위한 블로그나 위키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부분은 이제 사용자 그룹 등록 및 권한 설정을 하는 항목이고 시스템은 시스템 로그와 같은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사이트에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부분은 여기 모델링에서 프로젝트 이 부분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엔티티 구성 시 사용이 되는데 가져오기, 내보내기, 필터 때 사용이 되고 프로젝트별 구분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별로 세팅을 할 수 있고 여기 세팅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에서 만약에 싱을 생성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TBPJ
라는 프로젝트가 선택이 되어서 그 엔티티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내보내기 필터에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가져오기, 내보내기는 임포트, 익스포트의 기능이고, 임포트 할 때 보시면, 내보내기 할 때, 여기 해당되는 프로젝트별로 포함되어 있는,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IoT 플랫폼에 그대로 임포트를 통해 가지고 엔티티들을 그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부분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태그 이 부분을 통해서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 부분을 통해서 프로젝트별로 이제 이력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오픈 프로젝트에서 클로즈를 한다고 해서 실제 엔티티가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싱 부분은 속성 및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물리적 장치, 자산, 제품, 시스템, 사람 또는 프로세스의 표현 등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싱 모델 할 때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이 싱들에 대해서 중첩되어 있는 부분을 싱 템플릿으로 만듭니다. 싱 템플릿은 여러 수준의 자산을 일반화할 수 있고, 이 일반화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싱 셰프 부분은 모델의 객체간 관계를 설명하는 구성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셰프 이 부분은 필드 정의 및 관련 메타데이터의 이름이 지정된 집합입니다. 모델 태그는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엔티티 구성에 사용이 되고, 가져오기, 내보내기, 필터 사용, 그리고 에 사용되는 것은 동일한데, 보통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발자가 한 명이서 붙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개발자들에 대해서 태그를 설정을 해서 이제 그 한 부분으로 이제 통합하거나 그 수정된 부분을 업로드할 때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모델 태그를 개발자별로 구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지플레이션에서 메시업 부분은 모델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웹페이지를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데이터 서비스를 위젯이라는 일련된 시각화 구성 요소와 결합하여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고유한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스터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로고나 메뉴 및 이제 제목과 같은 메시업 전체를 표시하는 항목에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뉴 부분은 그 실제 메시업 내에서 메뉴를 구현하려면 메뉴를 생성 및 정의한 다음에 메시업에 추가하여 사용을 하는 부분으로서 실제 그 메시업에서 마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우선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부분은 메뉴 스타일 정의 및 메시업과 같이 엔티티에 사용되는 이미지와 아이콘들을 총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 아이콘들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들 부분을 미디어를 통해서 다 등록을 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부분에 유저 부분을 통해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엔티티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키를 통해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키를 생성할 수 있고,
디스크에 암호화된 보안 토큰으로 표준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대신 시목스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이 되고 만료 날짜 지정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1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자주 사용되는 메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싱옥스 엔티티 부분들을 생성을 하려고 그러면 총 3가지 부분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서치와 New가 있는데 New 버튼을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thing이랑 property 이런 부분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그 해당되는 엔티티 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내부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 상단에 플러스의 New 버튼을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컴포저 영역에서 브라우저 영역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엔티티들을 직접 생성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으며 오픈 프로젝트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에 해당되는 로고를 통해서 직접 로고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스크립션의 스테이터스의 서브스크립션의 라이센스 서브 시스템 세팅을 통해 가지고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부분은 여기 제일 하단에 매니지 부분에 인스톨드 익스텐션 부분에 보시면 그 익스텐션을 추가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분에서 무슨 익스텐션이 추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IoT 데이터 연결 방법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아까 전에 싱옥스 8.5 버전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싱옥스 9.1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그 9.1 버전에서는 그 오라클 JDK 말고 그 오픈 JDK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픈 JDK 11 버전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IoT 데이터 연결 방법은 총 4가지가 있고요. 일단 외부 DB를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액세스 가능하도록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싱옥스에서 엔티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전체 RESTful API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싱옥스 엣지 SDK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인더스트리얼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고, 캐비어를 통해서 싱 모델 싱과 바인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외부 DB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에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한 후에 통캣 설치 폴더에 리 파일에 위치하도록 옮겨놓고 통캣 서버를 재시작하면 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저는 제 PC에 싱옥스 트라이얼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통캣 폴더에
아파치 토켓에 립으로 들어가면 제가 외부 DB MS SQL로 연결할 건데 거기에 대한 JDBC 부분이 추가를 하고 저는 통켓을 재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싱옥스 서버로 접속을 해서 싱옥스 서버로 접속을 해서 뉴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MS SQL 서버라는 싱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싱 템플릿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상단에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JDBC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에 입력을 하고 JDBC 커넥션 스트링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미리 데모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스트링은 select get data로 처리를 하고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에 대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될 거고요. 실제 프로퍼티 쪽으로 가시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 is connected에 밸류에 체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서 여기 add 버튼에 SQL 쿼리 부분으로 들어가시고 제일 하단에 테이블 컬럼스를 들어가시면 여기 MS SQL에 관련된 테이블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서비스를 생성을 해보면 생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실제 MS SQL에 밴딩 머신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비스에 보시면 add 할 때 SQL 쿼리가 있고 커맨드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쿼리는 셀렉트문 하는 부분이고 업데이트 뭐 딜리트 부분은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질의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부분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부분을 처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확인을 하면 일단 실행된 게 정상적으로 실행된 게 한 건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셀렉트 구문을 확인을 해보면 TR1 머신에 25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DB를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변경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교육할 때, 싱웍스 상에서 싱이나 싱 템플릿이나 여기 엔티티들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RESTful API를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싱을 생성하고 싱에 대한 프로퍼티를 생성을 하고 그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STful API는 동일하게 싱웍스 이 뒷부분에 엔티티 집합을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싱을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그 RESTful AP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싱웍스 하단에 싱즈라는 엔티티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해당되는 싱웍스 상에 해당되는 싱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싱 생성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STful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키를 하나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키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키로 이름을 네이밍을 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유저네임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키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완료일 자체를 입력을 안 하면 다음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는 날짜를 좀 뒤로 해서 좀 길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자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키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이 키 아이디를 카피를 해서 API 실습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I 테스트하기 위해서
포스트맨을 잠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싱을 생성하기 위해서 URL에 해당되는 싱옥스 하단에 리소스 엔티티 서비스의 서비스 쪽에 크레이트 싱이라는 서비스가 내장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싱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소드를 포스트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헤더 쪽에 컨텐츠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ccept도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생성했던 앱키 자체를 여기 헤더 쪽에 연결을 해서 싱옥스랑 싱옥스에서 API를 통해서 싱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칭은 앱키인데 여기 K가 대문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밸류는 아까 생성했던 어플리케이션 키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에 로우를 선택을 하시고 제이슨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웹 파일 통해 가지고 여기 URL 경로를 집어넣고 해당되는 포스트 바디 부분에 싱 네임은 some test sing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당되는 싱 템플릿 네임 자체를 제네릭 싱이라는 그 템플릿을 가지는 싱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스테이터스가 205K가 뜰 거고요. 실제 싱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금방 API를 통해서 날렸던 some test sing이라는 싱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웹페이지 싱웍스 플랫폼에서 싱을 추가를 해서 바로 생성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데이터 연결 방법 총 4가지 중에 지금 API를 통해 가지고 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싱은 기본적으로 여기 액티비티 활성화가 돼야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활성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기 싱스에
해당되는 지금 금방 생성했던 some test thing이라는 thing의 하위의 서비스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enable thing을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포스트로 샌드를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됐다는 표시가 뜰 거고, 실제 이 부분을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액티비티에 체크가 돼서 활성화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싱에 이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방법은 여기 서비스에 내장되어 있는 add property definition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추가하고요. 그리고 추가 내용은 some number를 가진 타입은 넘버고 이런 부분을 프로퍼티를 추가를 하겠다고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송하기 전에 활성화한 후에 재시작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재시작을 제가 빼놓았네요. 잠시만요. 리스타트 싱이라는 서비스를 한번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REST API를 호출하겠습니다. 호출하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프로퍼티에 some number라는 프로퍼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싱을 재시작 한번 한 후에 리스타트 싱이라는 부분으로 재시작을 한번 한 후에 여기 실제 some test 싱이라는 싱의 프로퍼티에 some number라는 프로퍼티로 직접 들어가서 put 형식으로 some number 값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샌드로 보내게 되면 성공으로 표시가 되고요. 리플래시를 하게 되면 밸류 값에 34.4라는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성된 싱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고
동쪽으로 싱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부분이면, 레시피 API를 통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데이터 연결하는 방법 중에 캐비어를 통해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비어를 통해 가지고 랜덤 형식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프로퍼티 쪽에 싱옥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싱옥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IP랑 포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키 그리고 플랫폼의 싱 네임을 설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되면 실제 IoT 플랫폼 자체에 Industrial Connections라는 부분에 여기 지정했던 싱 네임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실제 디커버를 선택을 하고 상단에 그리고 Binding to New Entity를 선택을 한 다음 해당되는 팝업 창에 리모트 싱을 선택을 하고 OK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 캐비어에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기 시먹스 내부에서 그대로 연결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확인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분은 이즈 커넥티드에 밸류스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 엄지손가락 든 부분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량이 되면 이 모양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한 부분들은 캐비어 자체를 다시 재가동을 시켜야지 커넥션 되어 있는 거를 끊고 다시 연결해야지 연결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교육 진행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내일은 실제 지금 설치랑 기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내일은 간단한 데모를 준비해서 직접 그 IoT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위젯도 구성하고 매시업도 구성해 가지고 실제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